나는 그날 30년 만에 내 인생이 다시 흔들릴 줄 몰랐다. 70이 넘은 나이에 심장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것도,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 아들 녀석이 스마트폰을 사주면서 아버지, 요즘 시대엔 이걸로 다 해요라고 했을 때 나는 그저 심심풀이 땅콩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작은 화면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마치 40년 전 그 골목길로 되돌아간 것 같았다. 김영숙.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고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렸다. 그녀와의 첫 만남은 1972년 가을이었다. 나는 당시 25, 그녀는 23이었다. 서울 종로의 작은 다방에서 친구 소개로 처음 마주했는데 그녀는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다.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 평범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시절 그녀의 모습은 내 눈에 세상 어떤 여자보다 아름다웠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고 웃을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런 수줍음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끌어당겼다. 우리는 그날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만났다.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고 명동 거리를 거닐며 작은 꿈들을 나눴다. 나는 그녀에게 청첩장 인쇄소에서 일하는 내 직업을 자랑스럽게 말했고 그녀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는 자신의 하루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길지 않았다. 1974년 봄 그녀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뇌출혈이었다. 병원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갔고 그녀의 집안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았다. 그녀에겐 남동생 둘이 있었는데 모두 학생이었다. 장녀인 그녀가 집안을 책임져야 했다. 그때 나타난 것이 부산의 한 사업가였다. 마흔이 넘은 호랍이었지만 돈이 많았고 그녀 아버지의 병원비와 동생들 학비를 모두 대주겠다고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울면서 딸을 설득했다. 영수가 내가 희생해야 한다. 내 아버지를 살려야 하고 동생들을 공부시켜야 한다. 그녀는 내게 마지막으로 덕수궁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그녀는 우산도 쓰지 않고 서 있었고 나에게 말했다. 미안해요. 저는 가야 해요. 부산으로.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울먹였다. 도망가자. 우리 둘이 어디든 가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여자 있고 행복하세요. 그렇게 그녀는 떠났다. 나는 그 후 몇 년을 술로 보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밤마다 그녀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친구들이 선을 보라고 권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러다 1979년 부모님의 강권으로 중매 결혼을 했다. 아내는 착한 여자였다. 시부모를 잘 모셨고 아들 둘을 낳아 키웠다. 나는 성실하게 돈을 벌었고 작은 인쇄소를 차려 가족을 먹여 살렸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엔 항상 그녀가 있었다.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길은 40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았다. 아내는 2015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 아내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나는 당신이 평생 다른 사람을 사랑한 거 알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고 동시에 나 자신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가 떠나고 나는 혼자가 됐다. 아들 둘은 각자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았고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끼니를 때우며 지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에 들어갔다.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스마트폰을 사다 줬다. 아버지, 요즘은 다들 이걸로 연락해요. 카톡이라는 거 하시면 저희랑도 쉽게 연락되고 옛날 친구들도 찾을 수 있어요. 나는 처음엔 거부했다. 70이 넘은 늙은이가 무슨 스마트폰이냐고. 하지만 아들이 워낙 열심히 가르쳐줘서 조금씩 사용법을 익혔다. 그리고 몇 달 후 나는 옛날 고등학교 동창들의 단체 카톡방에 초대됐다. 그 방에서 나는 그녀의 이름을 발견했다. 김영숙. 누군가 영숙이 누나도 여기 계시네요라고 쓴 것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나는 몇 번이고 그 이름을 확인했다. 같은 동네 출신이었고 나이도 비슷했다. 틀림없이 그 영숙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30년이 지났는데 그녀가 나를 기억이나 할까? 그녀에게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나타나 방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결국 나는 용기를 냈다. 영숙 씨, 저 기억하시나요? 이준호입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다. 준호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눈물이 났다. 그녀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부터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처음엔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점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그녀는 부산에서 20년을 살았다고 했다. 남편은 사업을 했지만 술을 많이 마셨고 폭력적이었다. 그녀는 딸 하나를 낳았지만 남편은 아들을 원했고 그 때문에 평생 구박받았다. 결국 남편은 10년 전 간경화로 죽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서울로 돌아왔고 딸과 함께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딸은 작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이제 그녀도 혼자였다. 우리는 만나기로 했다. 서울 광화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나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했다. 무슨 옷을 입을지, 뭐라고 인사할지 수없이 고민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카페 밖을 서성거렸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가 나타났다.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옅은 화장을 한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우리는 마주보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웃으며 말했다. 많이 늙었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30년의 세월, 그동안의 고생, 외로움, 후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한두 번 카페나 공원에서 만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그저 옛 친구로 만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둘 다 알게 됐다.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사랑에 빠지고 있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30년 만에 다시. 나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젊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을 걷다가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말했다. 영숙 씨, 나는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녀는 울먹였다. 저도요, 준호 씨. 저도 평생 당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쉽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식들이었다. 내 큰아들이 먼저 눈치를 챘다. 어느 날 내가 외출 준비를 하는데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요즘 어디 자주 나가시네요? 혹시 누구 만나세요? 나는 당황해서 얼버무렸다. 친구들 만나서 차나 마시고 오는 거야. 하지만 아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다.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와 따졌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여자 만나시죠? 나는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 그래. 옛날에 알던 사람인데 최근에 다시 연락이 됐다. 아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아버지, 연세가 몇인데 그러세요? 70이 넘어서 무슨 연애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창피하게. 나는 화가 났다. 내가 왜 창피하냐? 나도 사람이고 외롭다. 나이 들었다고 사랑하면 안 되냐? 하지만 아들은 고집을 부렸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세요? 어머니한테 죄송하지도 않으세요?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했다. 나도 인간이고 외로움을 느낄 권리가 있지 않은가? 70이 넘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가?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내 어머니는 좋은 분이었고 나도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켰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도 없고 나도 혼자야.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게 그렇게 잘못이냐?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제발 그만두세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친구분들도 다 알게 될 텐데, 그럼 손가락질 받아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영숙의 상황도 비슷했다. 그녀의 딸이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무슨 남자를 만나신다고요? 페이스북에 누가 올린 거 봤어요. 엄마가 어떤 할아버지랑 공원에서 손잡고 걷는 사진. 영숙은 당황했다. 누가 우리를 찍었을까? 그녀는 딸에게 설명했다. 옛날에 알던 친구야. 그냥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야. 하지만 딸은 믿지 않았다. 엄마, 손을 잡고 걸어요? 그게 친구예요? 엄마도 나이가 있으신데 왜 그러세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얼마 안 됐다니 10년이 지났어. 그리고 내 아버지는 내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딸은 화를 냈다. 그래도 아빠잖아요.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면 아빠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제발 그만 만나세요.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우리는 서로의 고민을 나눴다. 카페에서 만나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자식들이 이해를 못해. 영숙이 말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우리도 사랑할 권리가 있는데.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요. 하지만 자식들 입장도 이해는 돼요. 세상 사람들이 70 넘은 노인네들이 연애한다고 하면 손가락질할 거예요. 늙은이가 철없다고 창피하다고.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헤어져야 하나요?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또 헤어져야 해요? 나는 그녀를 안았다. 카페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아니에요. 나는 이번엔 당신을 놓지 않을 거예요. 30년 전엔 내가 약해서 당신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엔 달라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동창회에서 소문이 퍼졌고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됐다. 슈퍼마켓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양반이 요즘 여자 만난다던데? 70이 넘어서 무슨 연애래. 쯧쯧. 나는 그런 시선을 무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갑자기 동네 소문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영숙은 더 힘들어했다. 그녀는 원래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성격이었다. 어느 날 그녀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준호 씨, 나 오늘 교회에서 혼났어요.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셔서 나이 들어서 부끄러운 짓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교인들도 다 알고 있대요. 나는 분노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우리는 단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 뿐이다.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영숙에게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편협한 거죠. 노인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영숙은 지쳐 보였다. 준호 씨, 나 이제 힘들어요. 매일 사람들 눈치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딸도 전화할 때마다 그만 만나라고 하고 교회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봐요. 우리 잠시 멀어지는 게 나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30년 전 덕수궁에서 그녀가 저는 가야 해요라고 말했을 때의 그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이번엔 안 돼요. 우리 30년 전에 한 번 헤어졌잖아요. 그때 내가 당신을 붙잡지 못한 게 평생 후회해요.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영숙은 울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가 당당하게 살면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남의 눈치를 봐요? 이제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죠.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 내 작은 아들까지 나섰다. 작은 아들은 형보다 더 보수적이었다. 그는 찾아와서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제 회사 사람들도 다 알아요. 너희 아버지 연애하신다며? 라고 놀려요. 진짜 창피해요.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너희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냐? 내 행복보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도 생각해 보세요.
70 넘어서 연애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정상이 뭔데? 내가 정한 거냐?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야. 그게 뭐가 이상하냐? 아들은 결국 폭탄 선언을 했다. 그럼 아버지, 저희는 이제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마세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할아버지 없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각오가 섰다. 좋다. 자식들이 나를 버린다면 나도 자식 없이 살겠다. 나는 70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살았다. 부모님 뜻대로 중매 결혼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을 희생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좋다.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이 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너희 눈치 안 본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버린다면 나도 너희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나는 돌아섰다. 영숙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딸이 미국에서 급히 귀국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설득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연애를 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웃어요. 저 완전히 창피해 죽겠어요. 영숙은 딸에게 말했다. 너는 내 외로움을 몰라. 나는 평생 행복하지 않았어. 내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나를 때렸어. 나는 너 때문에 참고 살았어. 이제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니? 내 딸은 냉정하게 말했다. 엄마가 행복하시려면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취미생활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왜 꼭 남자를 만나야 해요? 그것도 70이 넘어서.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너는 몰라. 사랑이 뭔지. 나는 그 사람을 30년 동안 잊지 못했어. 이제 다시 만났는데 왜 포기해야 해? 딸은 결국 통첩을 했다. 그럼 엄마, 저는 이제 엄마와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엄마가 그 남자를 만나는 한 저는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영숙은 무너졌다. 딸은 그녀의 전부였다. 남편이 죽고 나서 딸만 보고 살았다. 그런데 그 딸이 자신을 버린다고 한다. 영숙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울면서. 준호 씨, 딸이 나를 버린대요. 나는 딸 없이 못 살아요. 미안해요. 우리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전화를 받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또다시 그녀를 잃는 건가?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또 헤어지는 건가? 나는 영숙을 만나러 갔다.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그녀가 나왔을 때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영숙 씨,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이번엔 끝까지 가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준호 씨, 나는 딸을 잃을 수 없어요. 딸은 내 전부예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그럼 나는요? 나는 당신에게 뭐예요? 나도 당신의 전부가 되고 싶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30년 전에도 당신을 지키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70평생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다. 며칠 동안 나는 폐인처럼 지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저 영숙 생각만 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30년 전에 포기한 것도 평생 후회했는데 이번에 또 포기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후회하며 살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이번엔 끝까지 싸우겠다. 자식들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모든 편견과 싸우겠다. 나는 영숙에게 편지를 썼다. 손으로 직접 쓴 긴 편지였다. 영숙 씨, 나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당신만 생각하며 살았고 이제 다시 만났는데 또 놓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둘이 있으면 됩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나는 그 편지를 그녀의 집 우편함에 넣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하루, 이틀, 3일. 답장이 없었다. 나는 절망했다. 그녀도 나를 포기한 건가?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밤, 내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영숙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영숙 씨,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준호 씨, 나 결심했어요. 나도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딸이 나를 버린다면 어쩔 수 없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나는 그녀를 꽉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다. 내 아파트에서. 주변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교회 사람들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기로 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70이 넘어서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이.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저녁엔 함께 산책을 나갔다. 밤에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셨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난 40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영숙이 갑자기 쓰러졌다. 우리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황급히 119를 불렀다.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그녀에게 뇌종양이 있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수술을 해도 완치는 어렵고 수술 자체도 위험합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나는 무너졌다.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제 막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그녀를 또 잃는다고? 신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 영숙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웃으며 말했다. 준호 씨, 괜찮아요.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요. 30년 만에 당신을 다시 만났고 함께 살 수 있었잖아요. 비록 짧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울었다. 아니에요.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녀는 내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준호 씨,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세상과 싸웠고 끝까지 함께 있으려 노력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영숙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의사는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매일 병원에서 그녀 옆을 지켰다. 그녀가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그녀의 딸이 병원에 찾아왔다. 미국에서 급히 돌아온 것이었다.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행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숙은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너는 내 엄마를 사랑했을 뿐이야. 나도 이해해. 딸은 나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저 때문에 힘드셨죠?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힘들게 했어요. 내 아들들도 병원에 찾아왔다. 큰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너희도 나를 걱정했을 뿐이지. 작은 아들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됐는데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나는 아들들을 안았다. 고맙다. 너희가 이해해줘서. 영숙은 마지막 날 내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준호 씨, 나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젊었을 때부터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나는 울면서 말했다. 그래요. 다음 생에는 꼭 그렇게 해요. 내가 당신을 꼭 찾을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대로 잠들었다. 영원히.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녀의 친구들, 교회 사람들, 동창들. 그들은 모두 말했다. 영숙 씨는 마지막에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준호 씨 만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행복했다니. 그걸로 충분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혼자 남았다.
다시 외로운 노인이 됐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30년 전엔 그녀를 지키지 못해 평생 후회하며 살았지만 이번엔 최선을 다했다. 세상과 싸웠고 자식들과 맞섰고 끝까지 그녀 곁을 지켰다. 비록 짧았지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를 간절히 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었다. 몇 달 후 나는 그녀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녀가 좋아하던 하얀 백합을 한 아름 들고 무덤 앞에 서서 말했다. 영숙 씨,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과의 추억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매일 밤 당신 생각하며 잠들어요. 당신이 했던 말들, 당신의 웃음소리, 당신의 따뜻한 손길.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을 거예요. 약속해요. 바람이 불어와 내 뺨을 쓰다듬었다. 마치 그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한강공원을 지나갔다.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그녀가 좋아하던 풍경이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인생은 짧다. 특히 우리 같은 노인에게는 더욱 짧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남의 눈치를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싸울 것인가? 나는 후자를 선택했고 후회하지 않는다. 아들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다. 큰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 말했다. 아버지, 그동안 생각해봤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죠. 저희가 편협했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내가 이해해줘서. 작은 아들도 가끔 들러 밥을 함께 먹었다. 손자들도 데려왔다. 가족이 다시 모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녀가 채우던 그 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 없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혼자 살았다. 그녀의 사진을 거실에 걸어두고 매일 아침 인사했다. 영숙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엔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저녁엔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밤엔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잠들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이었다. 어느 날 동창회 모임이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은 나를 보고 말했다. 준호야, 너 많이 밝아졌다. 예전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요즘은 표정이 좋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런가? 나도 몰랐네. 한 친구가 물었다. 그 여자분과의 일은 안타까웠어. 그래도 너 잘한 거야. 끝까지 사랑한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후회 없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술을 마셨다. 그녀가 좋아하던 막걸리였다. 한 잔 마시고 그녀의 사진을 바라봤다. 영숙 씨, 오늘 친구들이 나 표정 좋아졌대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 만나서 나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짧았지만 그 시간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꿨어요. 이제 나는 후회 없이 살 수 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당신과의 추억이 나를 채워주거든요. 나는 그녀와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다. 우리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손으로 직접 쓴 긴 일기였다. 매일 밤 몇 장씩 썼다. 쓰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그 시간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웃음, 그녀의 따뜻함. 모든 것이 생생했다. 글을 다 쓰고 나니 두꺼운 공책 한 권이 됐다. 나는 그 공책을 아들에게 줬다. 이걸 잘 보관해라. 내가 죽으면 이것도 함께 묻어다오. 나와 영숙 씨의 사랑 이야기니까. 아들은 공책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읽어봐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읽어봐. 너희도 알아야 할 이야기야.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공책 다 읽었어요. 울면서 읽었어요. 아버지와 영숙 할머니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행복을 방해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다. 너희도 나를 사랑했을 뿐이야. 이제 다 지난 일이다.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73이 됐다. 건강은 예전만 못하지만 그럭저럭 괜찮았다. 여전히 혼자 살았고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그녀를 만날 수 있어서, 함께할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70이 넘어서도 이렇게 강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됐다. 어느 봄날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를 다시 찾아갔다. 광화문의 작은 카페. 그곳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우리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녀가 주문했던 아메리카노와 내가 마셨던 카페라떼. 두 잔을 시켜서 하나는 빈자리에 놓았다. 마치 그녀가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말했다. 영숙 씨, 오늘 날씨 좋죠?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도 이렇게 화창했어요. 기억나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그녀와 대화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그녀의 사진 앞에 섰다. 그리고 말했다. 영숙 씨,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한테 가는 거니까. 기다려요. 조금만 더. 그때까지 나 열심히 살게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젊었을 때의 모습.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수줍게 웃는 그 모습. 나는 미소를 지었다. 몇 달 후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폐렴이 왔고 나이 때문에 회복이 더뎠다. 의사는 위독하다고 했다. 아들들이 병상 곁을 지켰다. 손자들도 왔다. 모두 울먹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그리고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됐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지막 날 밤 나는 꿈을 꿨다. 덕수궁 돌담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준호 씨. 돌아보니 그녀가 서 있었다. 젊었을 때의 그녀. 23의 영숙. 나도 젊어져 있었다. 25의 나. 우리는 서로를 보고 웃었다. 그리고 손을 잡았다. 함께 걸었다. 끝없이 이어진 돌담길을. 이번엔 헤어지지 않았다.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함께 걸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눈을 뜨지 못했다. 의사가 사망을 선고했다. 아들들이 울었다. 하지만 내 얼굴엔 미소가 있었다고 한다. 간호사가 말했다. 돌아가실 때 정말 평화로워 보이셨어요. 마치 좋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 날 영숙의 딸이 찾아왔다. 그녀는 내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다. 그리고 말했다. 어르신, 제 어머니 잘 돌봐주셔서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정말 행복하셨어요. 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부디 저 세상에서 어머니와 다시 만나세요. 이번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내 아들들도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영숙 할머니 만나세요. 이번엔 평생 함께 계세요. 나는 그녀 옆에 묻혔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의논해서 결정한 일이었다.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섰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여기 영원한 사랑이 잠들다. 이준호와 김영숙. 30년을 기다려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하다. 봄이 오면 그 무덤 위에 벚꽃이 흩날렸다. 여름이 오면 푸른 잔디가 자랐다. 가을이 오면 낙엽이 쌓였다. 겨울이 오면 하얀 눈이 덮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는 함께 있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전했다. 70이 넘어서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이야기 알아? 그 세상과 싸우며 끝까지 사랑을 지킨 노부부 이야기. 젊은이들은 말했다.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나이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노인들은 말했다. 우리도 저렇게 용기 있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의 편견과 싸워도 된다는 것,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나이가 많아서 주변의 시선 때문에, 자식들의 반대 때문에. 그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다. 용기를 내라고.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남은 인생이 얼마 없다면 더욱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고.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 도전하고 실패하는 게 낫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고. 70이든 80이든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된다. 저 세상 어딘가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을 것이다. 이번엔 젊은 모습으로.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곳에서. 그것이 진짜 사랑의 힘이다.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다. 70을 넘어 30년 만에 다시 만나 사랑한 두 사람의 이야기. 세상과 싸우고 편견과 맞서고 끝까지 함께한 이야기. 짧았지만 강렬했고 아팠지만 아름다웠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용기가 되기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억해달라.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진심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